뉴욕주 등 17개 주 검찰과 워싱턴 DC 검찰이 제기한 오바마케어 연방정부 보조금 CSR 지급 중단 조치 무효화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이미 각 주정부가 연방 보조금 지급에 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에 따른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기각 사유입니다. 보안 인터뷰 시행 유예 승인을 받아놓지 않은 미국행 항공편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보안 인터뷰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보안 인터뷰는 연방교통안전청의 보안 강화 규정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제외공간 국정감사 부실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제외공간 국정감사는 실제 국감 시간보다 비행기를 타는 시간이 더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30일부터 뉴욕시에서 구직자 과거 급여 이력 공개 금지 조례안이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민간업체와 공공기관 등 뉴욕시의 모든 고용주들은 지원자에게 과거나 현재 급여 이력에 대해 묻는 것이 금지됩니다. MTA가 지하철역 선로 추락 방지 장치인 스크린 도어 설치를 추진합니다. 뉴욕시는 우선적으로 L전철 3회 빈위에 스크린 도어 테스트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버스와 지하철에서의 주류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합니다. 뉴욕시가 연 $200만 달러의 수입원인 버스와 지하철의 주류 광고를 중단하는 것은 광고 수익보다 미성년자의 음주를 막는 사회적인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KBTV 뉴스9입니다. 뉴욕주 등 17개 주 검찰과 워싱턴 DC 검찰이 제기한 오바마케어 연방정부 보조금 CSR 지급 중단 조치 무효화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이미 각 주정부가 연방 보조금 지급에 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에 따른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기각 사유입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바마케어 연방정부 보조금 CSR 지급 중단 조치 무효화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뉴욕주를 포함한 17개 주 검찰과 워싱턴 DC 검찰이 제기한 것입니다. 25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빈스 츠아브리아 판사는 이미 각 주는 연방정부의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 지급 중단에 따른 대처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보조금 지급 중단에 따른 준비를 미리 해뒀기 때문에 이에 따른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것이 기각 사유입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위법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방정부가 각 건강보험사들에 제공하는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 CSR의 지급을 즉각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전국적으로 보험료가 30%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오바마케어 보조금 한시 연장안이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지지를 하루 만에 바꿔 철회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제외공간 국정감사 부실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제외공간 국정감사는 실제 국감 시간보다 비행기를 타는 시간이 더 많다며 제외공간에 국감이 형식적으로 치러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희 KBTV 뉴스9에서도 지난 15일 뉴욕 총영사관에서 있은 국정감사를 두고 준비 없고 허술한 국정감사였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KBTV 뉴스9에서는 국정감사에 참가한 대부분의 의원들이 날카로운 지적 대신에 문제점만을 나열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주문형 질의로 일관했다는 보도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한편 2015년 국감의 경우 외통위는 총 4억 3,393만 원을 지출해 의원 한 명당 약 1,900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한국 국적기의 보안 인터뷰 시행 유예가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렇듯 보안 인터뷰 시행 유예 승인을 받아놓지 않은 미국행 항공편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보안 인터뷰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보안 인터뷰는 연방교통안전청의 보안 강화 규정 요청에 따른 것으로 미국이 취항하고 있는 105개국
180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보안 인터뷰가 시행된 미 국적기와 저가 항공기는 오늘부터 강화된 보안 인터뷰를 통과해야 미국행 또는 미국령 괌 사이판 등지로의 항공편 탑승이 가능합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의 공항 사전 검색 프로그램인 프리체크에 대한항공이 포함됐습니다. 프리체크는 개인정보를 미리 입력해 놓은 여행객의 공항 보안 검색과 소지품 검사를 간소화하는 제도로 프리체크가 적용되는 항공사를 이용할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엔 총 42개 항공사가 프리체크 프로그램에 가입돼 있으며 연방교통안전청 온라인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원조회 등은 거주 가입 지역 센터를 방문해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학 학비가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칼리지 보드가 25일 발표한 2017년 대학교 학비 현황 보고서를 살펴보면 올해도 전년 대비 3.6%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희삭 기자입니다. 대학 학비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칼리지 보드가 25일 발표한 2017 대학교 학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전국 4년제 대학의 연간 학비는 평균 33,520달러에서 34,74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2년제 공립대의 경우는 연평균 학비가 3,570달러였으며 4년제 공립대는 9,970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또 4년제 사립대는 34,74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등록금,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 이 같은 인상은 전년 대비 3.6%가 오른 것입니다. 보고서는 연방정부의 학비 지원금 증가율이 학비 증가율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연방정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에서 11학년도 전체 보조금의 44%에서 2016-17학년도 32%로 줄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오는 30일부터 뉴욕시에서 구직자 과거 급여 이력 공개 금지 조례안이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민간업체와 공공기관 등 뉴욕시의 모든 고용주들은 지원자들에게 과거나 현재 급여 이력에 대해 묻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 이번 조례안은 고용주는 물론 직업 소개서 등도 지원자 급여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건강보험이나 보너스 등의 혜택 정보 공개 요구도 금지되며 고용주가 이미 구직자의 급여 이력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도 급여 책정에 연계할 수 없는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의 고용기회나 급여 수준에 대한 편견과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MTA가 지하철역에 선로 추락 방지 장치인 스크린도어 설치를 추진합니다. 뉴욕시는 우선적으로 L전철 3회비뉴에 스크린도어 테스트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뉴욕시는 지하철의 구조적인 문제와 예산 문제 등으로 스크린 도어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등 여러 국가에서 스크린 도어의 효용성이 인정받자 MTA 이사회에서도 이를 설치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은 좁은 공간과 휘어진 선로, 전력 공급 등이 스크린 도어 설치에 있어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뉴욕시가 버스와 지하철에서의 주류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합니다. 뉴욕시가 연 200만 달러의 수입원인 버스와 지하철 주류 광고를 중단하는 것은 광고 수익보다 미성년자의 음주를 막는 사회적인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가 내년부터 버스와 지하철에서의 주류 광고를 전면 금지합니다. 광고 수익보다 사회적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25일 MTA 이사회는 미성년자의 음주를 막는 사회적 이익이 광고 수익보다 더 중요하다는데 만장일치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MTA는 신규 주류 광고는 더 이상 받지 않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버스와 지하철에서의 주류 광고를 전면 중단합니다. MTA는 그동안 버스, 지하철 주류 광고로 연 2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MTA는 지난 1992년 대중교통시설에서 담배 광고도 금지시킨 바 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고속도로 위를 지나는 고가도로 밑으로 돌을 던져 탑승객을 사망케 한 5명의 10대들에 대한 보석 요청이 기각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20개가 넘는 돌을 고속도로 아래로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세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위를 지나는 고가도로에서 돌을 던져 탑승객을 사망케 한 미시건 10대 5명에 대한 보석 석방 요청이 24일 기각됐습니다.
이들은 15세에서 17세 청소년들로 2급 살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케네스 앤드류 화이트라는 남성은 지난주 미시간주 플린트 외곽 75번 고속도로를 타고 퇴근하던 중 어디에선가 날아들어온 6파운드의 돌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당시 화이트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돌은 그의 머리와 가슴을 가격했습니다. 피해자 화이트와 약혼자 에이미 케이글 사이에는 5세의 아이가 있습니다. And to tell him he's not coming back has been so hard to try to explain because he's still young. He's only 5 years old. He don't understand. 경찰은 며칠간 수사를 벌였고 고가도로에서 아래로 여러 개의 돌을 던진 10대 청소년 5명을 붙잡았습니다. 검찰은 이들 청소년들을 성인과 같은 기준으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20개가 넘는 돌을 고속도로에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어제 가톨릭 뉴욕 대교구와 브루클린 교구가 가톨릭 성직자들의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6개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6명의 피해자에게는 총 180만 달러가 지급됩니다. 박세나 기자입니다. 뉴욕 대교구와 브루클린 교구가 어제 카톨릭 성직자들의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이와 관련한 6개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6명의 피해자들에게는 총 180만 달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합의금은 뉴욕과 브루클린의 교구가 설립한 성학대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법률회사인 제프 앤더슨 앤 어소시에이츠는 아동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카톨릭 사제들의 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사진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2 사제의 사진도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사망했다고 알려진 브롱스의 허버트 드알지니오 신부와 캐스퍼 울프 신부입니다. 6명의 피해자는 1959년부터 1988년까지 성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톨릭교회는 고소인들과 재정적 합의를 보았으며 이날 6건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헐리우드 여배우가 전 대통령인 조지 H.W. 부시와 사진을 찍을 때 그가 자신을 더듬었으며 성적인 농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플 매거진에 의하면 여배우 헤더 린드는 자신이 AMC 시리즈 홍보 투어에 부시와 사진을 찍을 때 성추행이 있었다고 본인의 인스타그램에서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지워진 상태입니다. 사진에서 린드는 2014년에 진행된 휴스턴 시사회에서 휠체어에 앉은 93살의 부시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버지 부시의 대변인은 AP통신에 부시 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그의 유머가 린드를 불편하게 했다면 진심으로 사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50년대 미 로큰롤의 선구자로 대중을 사로잡았던 뮤지션 패스 도미노가 25일 89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로큰롤의 큰별이었던 그는 엘비스 프레슬리 앞서 대중을 사로잡았던 전설적인 뮤지션이었습니다. 보도에 박세나 기자입니다. 감미로운 피아노와 바리톤 연주로 많은 사랑을 받은 패츠 도미노가 25일 향년 89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크레센트시의 유머러스한 전통을 이으며 대중가요에 큰 변화를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제퍼슨 교구의 검시관인 마크보는 화요일 도미노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미노는 엘비스 프레슬리, 척 베리, 제리리 루이스 등과 동시대 활동한 음악가로서 락앤롤 명예의 전당에 가장 먼저 헌액된 사람입니다. 외관상으로 도미노는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멋지진 않았습니다. 키는 고작 5피트 5인치였으며 몸무게는 200파운드 이상, 짧은 머리카락에 크고 천진난만한 미소를 가진 그는 그가 가진 재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So Fats Domino, on behalf of Orpheus, Crew of Orpheus, we would like to present you with the honorary Grand Marshal Medallion for 2014. Thank you very much. 도미노는 1억 1000만 개 이상의 음반을 팔았으며 2200만 개 매출을 올린 블루베리 힐과 부끄럽지 않은가가 포함된 싱글 앨범은 기타 락앤롤의 정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음악은 레드 제플린, 리키 넬슨, 존 레넌 등 많은 뮤지션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10월 26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2명의 강도가 브롱스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집에서 물건을 훔치는 동안 10살 난 소년의 목을 파이프에 묶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강도들은 17일 웨이크필드의 239가 근처 마틸다 애비뉴에 있는 빌딩으로 침입한 뒤 오후 3시경 건물 지하층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현장에 혼자 있던 소년을 보고 그의 목을 벨트를 이용해 파이프에 묶었습니다. 2명의 강도는 총 $8,000 상당의 보석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들이 소년을 파이프에 묶어둔 채 떠났는지 얼마나 오랜 시간 묶어뒀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목요일 인근의 집에서 촬영된 감시카메라 영상을 확보하고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감시카메라의 첫 번째 용의자는 빨간 티셔츠에 청바지, 짧은 머리를 하고 있으며 두 번째 용의자는 흰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모습입니다. 경찰이 마약을 사러 온 여성을 폭행한 뒤 강간한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 여성은 화요일 오후 4시경 브롱스 노르드의 디카브 애비뉴와 이스트 208가 사이에서 마약 가격을 흥정하다 딜러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후 딜러는 여성을 근처의 외딴 아파트로 끌고 가 폭행한 뒤 강간했습니다. 여성은 코에 부상을 입어 놀스 센트럴 브롱스 병원으로 옮겨졌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28살이며 5피트 10인치 정도의 키와 150파운드 정도의 체격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화요일 오후 9시 40분경 이스트 124가와 3에비뉴 근처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순간 28살의 희생자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남성에게 거칠게 저항했으며 엘리베이터가 로비에 도착하자 남성이 여성을 바닥에 밀치며 옷을 벗기려 했다고 했습니다. 몸싸움이 진행되는 동안 여성은 남성의 얼굴을 핥혔고 남성은 곧 달아났습니다. 감시 카메라에 잡힌 남성은 40세 흑인이고 5피트 9인치 정도에 되는 키와 180파운드 되는 체격을 지녔습니다. 경찰이 맨해튼 미드타운 이스트에 있는 한 유대교 회당의 문에 분홍색 스프레이로 스와스티카를 그려넣은 3명의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 스와스티카는 수요일 오전 5시경 3에비뉴와 이스트 51가에 위치한 스톤 플레이스 유대교회당 문에 그려졌습니다. 도로 맞은편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에서 남성들이 문을 훼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행 후 이들은 현장에서 도망쳤고 경찰이 추적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4조 달러 규모인 미 행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연방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미 하원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 2018년 회계년도 예산안을 표결해 통과시켰습니다. 세계 3대 사모펀드 중의 하나인 칼라일 그룹의 새 최고 경영자에 한인 이규성 칼라일 그룹 전무이사 겸 부최고 투자 책임자가 내정됐습니다. 이규성 내정자는 뉴욕 알바니 출신으로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맨해튼에 설치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동상 철거 여부를 두고 온라인 설문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는 이와 관련해 철거 논란이 일자 설문조사 내용을 90일 동안 검토한 뒤 이를 온라인 설문조사에 붙여 철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가 11월 7일 선거에서의 한국어 통역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통역관은 18세 이상 뉴욕시 거주자로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한 뒤 선거 당일 각 투표소에 배치됩니다. 지원은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시간 뉴저지 선거에 관련돼서 얘기를 꾸려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KBTV에서 우리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님 모시고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 선거 정보 또 뉴저지 주지사 후보에 관련된 내용에 이어서 오늘은 아무래도 그 한인 커뮤니티의 가장 큰 이슈고 관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39 지역구의 하원 의원으로 출마한 제니정 후보에 관련된 내용 또 제니정 후보 이외에 그 지역구에 관련돼서 어떤 후보들이 나와서 또 경쟁을 하는지 관련된 내용을 좀 짚어보는 시간으로 꾸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이 39 지역구 원래는 뭐 공화당 텃밭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뭐 민주당 쪽에서
지금 뭐 가능성이 없지 않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와서 좀 더 관심이 가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39지역구 버겐 카운티 북부와 그 퍼세이 카운티 일부를 포함하고 그리고 단일 지역구로는 뉴저지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한인 유권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 인구수는 전체 22만 326명이고 한인 인구수는 9,210명입니다. 그리고 한인 유권자는 3,000명이 좀 넘고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좀 유권자 등록을 좀 많이 받았으니까 한 3,050명이 좀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함하는 지역은 이제 버겐 카운티 클로스트, 데마레스트, 듀먼트, 에머슨, 해링턴 파크, 하워스, 그다음에 힐스데일, 마와, 몬터베일, 놀우드, 오클랜드, 올드 태판, 파크 리치, 림지, 리버베일, 세들리브, 어퍼 세들리브, 그다음에 워싱턴 타운십, 웨스트우드, 그다음에 우드클리프 레이크 등 한 20개 지역구가 여기에 포함, 조그마한 타운들이 여기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세이 카운티에는 블루맹데일, 링우드, 와나크 등 한 3개 이 지역 자치구 타운 정부들이 여기 이제 포함이 되고 있고 이 버겐 카운티 이 북쪽의 최상단에 이제 속하고 부유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지역의 반은 로이조가 깬 그 지역인데 그로 인해 갖고 이 스캇 가렛이 상당히 위태로워졌는데 그때 이 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자시 가라이머가 이 지역을 이제 처음으로 진짜 오랜만에 이제 이 민주당 지역으로 탈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민주당 분위기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원의원으로 이제 있는 제리 카리널리 상원의원 이분 진짜 오랫동안 상원의원이 있는데 1982년부터 지금까지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하원도 했고 세인잔 대학을 나왔고 뉴욕 치대를 나와서 사실은 이분이 치과 의사입니다. 치과 의사이면서 이 지역에서 나이도 80이 된 그런 노인인데 오랫동안 주상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지금 하원 의원인 이제 그 로버트 어스는 이 사실은 이 보험회사하고 여행사를 같이 경영을 하고 있고 주 하원으로서 2013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뉴욕 유니버시티를 나왔고 그다음에 할리 샤피지 이분은 여성이고 변호사이고 뉴저지 주 하원을 2011년부터 지금 하고 있고 카톨릭 대학을 나왔고 그 포담대에서 법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이 한 패키지로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여기에 도전하는 분도 이제 세 분이 다 같이 패키지로 나오는데 일단 이 지역의 39지역구의 상원의원 후보는 린다 슈웨이거 이분은 오클랜드 시장을 2012년부터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윌리엄스 대학 나왔고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했고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MBA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원 의원 후보로 이제 우리 제니 정 클로스터 시 의원을 2015년부터 하고 있고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루클린 법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이제 주 하원 의원이 이제 애니 하우스먼 이분은 이제 그 포담 대학의 대학 학사를 나왔고 특별한 직업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요 공약에 이제 보면 일단 공화당 쪽 공약은 재산세 및 증여세를 감세하겠다. 여기 또 재산세를 깎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포트 오서리티를 기획하겠다. 이건 아까 공화당 주지사 후보하고 같은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고 해외 투자 및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리고 트렌턴 개혁 및 주정부 운영, 투명화, 그다음에 헤로인 중독 치료 및 보호, 가솔린 텍스 폐지. 뭐 전체적으로는 이 공화당 주지사 후보하고 같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쪽 민주당 쪽은 뭐냐면 이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그리고 중산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 및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 인권을 좀 보장하겠다. 이런 입장에 이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공약의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좀 정치를 오래 한 분들이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화당이 내놨고 민주당은 아직 정치인들이 아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제니 정과 그다음에 린다 슈웨이그는 시장과 시운을 하고 있는 뭐 지방자치정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좀 그렇지만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이 좀 더 구체적으로 공약을 좀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불꽃 튀는 이제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런 분위기냐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반감이라는 게 또 있고 또 오랫동안 크리스 주지사가 이제 지지율이 바닥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또 있고 또 공화당 지역에서 민주당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그런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공화당은 수성을 해야 되고 민주당은 공격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선거에서 뉴저지에서 가장 치열한 선거 지역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뭐 그 공화 쪽에 나온 후보들은 직접 만나보니 굉장히 노련한 면은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아무래도 우리 이 시점에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럼 한인들이 조금 3천여 명이 좀 넘는다고 하셨는데 네. 밀어주면 우리 제니정 후보가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건가요? 어떤가요? 당연히 한인들 3,000명이 나가면 당선이 되고도 남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지역구에서 네네. 그동안 여러 번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격돌했는데 그 표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한인들의 투표율은 바닥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인들이 3,000명 중에서 2,000명만 나간다 하더라도 이제 이 선거는 완전히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00표가 저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오면 2,000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인들이 만약에 투표를 한다 그러면 뭐 공화당을 당선시키든 민주당을 당선시키든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투표율이 낮은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네, 그렇군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참여도가 낮다 이제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적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그 동네에 판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갈지 아직 판을 안 정해서 그렇지 그 동네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공화, 민주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거기엔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같은 뉴커머스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이 당이 당선될 수도 있고 저 당이 당선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양쪽에서 이제 구애를 하고 있는데 이 선거에 한인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이번 선거는 당연히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표 정도로 당선이 돼요? 보통 이 본선거에서는 이 지역에 지금 인구수가 22만이죠. 22만이니까 보통 투표율이 한 본선거 뉴저지 본선거도 그래도 뭐 한 평균적으로 한 35% 뭐 이 정도 되니까 22만의 유권자는 한 18만 정도 됩니다. 18만 중에서 한 35% 정도가 되면 뭐 한 전체적으로 한 5만 정도가 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때 민주공화당으로 나뉘면 보통 뭐 2만 표 뭐 한 3만 표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표는 벌써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3,000표가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표 차이가 보통 주 선거에서 표 차이는 뭐 1,000표 이상 그렇게 많이 안 나거든요. 근데 3,000표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뉴저지 39 지역구 후보에 관련돼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10월 26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